안녕하세요. 해축팬 성현석입니다. 다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날 팬 장희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전술 쪽지라는 코너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 코너 어떤 건지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이건 경석형이 왜 전술 쪽지인지 모를 거예요. 네, 모르죠. 왜냐면 우리가 원래 지금 한 10초 전에 알았어. 이게 전술 쪽지인지. 왜냐면 우리가 그 저번에 간호금을 한번 했는데 이제 간호금을 했을 때 그 전술 뭐였죠? 전술 공책? 노트? 전술 노트 했는데 노트는 너무 거만하다. 아, 네, 거창하다. 거창하다. 우리한테는 쪽지 정도가 어울린다. 그리고 정말 이 쪽지도 어울리지 않으면 포스트잇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술 포스트잇. 전술 포스트잇을 아니면 전술 한 줄. 어, 한 줄 요약. 나중에 전술 전보로 가는 거야? 비둘기 달 수도 있고. 전술 문자. 여기 아직까지는 쪽지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술 쪽지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저희가 코너명을. 그래서 첫 시간으로 준비한 게 바로 아르테타와 펩 이야기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르테타는 이제 펩 밑에서 수석 코치를 하면서 이제 배우다가 최근 저 아스날로 가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펩은 뭐 말하는 게 입 아플 정도로 그냥 세계적인 거의 세계 1, 2등을 다투는 감독인데, 어쨌든 이 둘이 같은 팀에서 일하기도 했었고 오랜 시간 또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또 둘이 비슷한 점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또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파트는 저희 담당 원래 희찬이 형이나 예준이가 둘이 담당을 하는데, 희찬이 형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희찬이 형이 좋아하는 류의 이런 대본이죠. 이런 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면 다른 것 같아요. 둘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은 확 들거든요. 근데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면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제가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아르테타에 대해 얘기할 때 꼭 펩 가르디올라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 중요하긴 한데 아르테타가 펩 가르디올라였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아르테타는 펩 가르디올라 밑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한번 그거에 대해 한번 나눠봤거든요. 근데 다들 그럼 펩과 아르테타에 대해서 많이 비슷하다 느끼는데 어떤 점이 좀 비슷하다 느끼고 좀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는 게 있는지, 아니면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나는 거의 같다 느껴진다 이런 게 있으신지 혹시? 저는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맨시티 선수들이 아르테타를 되게 믿는 사람도 있었고 펩을 믿는 선수도 있다는 뭐 그런 기사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테타가 좀 엄마 같다, 뭐 펩이 좀 아빠 같다, 뭐 이런 말 기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이 조금 둘의 성향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도 아스날에 있었을 때도 별명이 라커룸에서 엄마였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오로나띵 다큐 있잖아요. 지금 3화까지 나왔는데 그거 보더라도 좀 선수들의 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아르테타는 다뤄주는 것 같은, 그렇다고 펩이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부분으로도 보는 모습이 자주 나와서 그 점이 조금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일단 이거는 동의하고 성격적인 부분에서 다르다. 근데 저는 뭐 비슷한 점을 얘기해보면 반대로 일단 빌드업에 대한 철학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적인 철학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빌드업을 해서 뭐 이렇게 뭐 물론 뭐 아스날이랑 맨시티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둘이 완전히 똑같은 전술을 구사하진 않지만 그래도 큰 골자는 확실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뭐 풀백들도 빌드업에 많이 참여하고 뭐 미드필더도 막 왼쪽으로 옮겼다가 중앙에 있었다가 뭐 그러니까 자유롭게도 많이 움직이고요. 어떤 전술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그 지향점 같은 거는 굉장히 비슷하다. 확실히 두 사람의 이상향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테타도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르셀로나 아마 시기가 겹칠까요? 유스 때 안 겹칠 것 같은데. 안 겹칠 것 같아요. 펩이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르테타가 펩 가르디올라 보면서 컸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그렇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둘이 조금, 근데 뭐 저도 전술 지향점은 같다고 느끼는데 사실 전술 지향점이 같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 길은 또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워낙 두 사람은 다르고, 펩은 엘리트 길 그 자체였으면 아르테타는 자갈밭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고. 선수 커리어만 비교해도 펩은 뭐 바르셀로나에서 시작을 해서 바르셀로나 주전으로 뭐 챔스 우승도 하고 대표팀도 경기도 뛰고. 그리고 아르테타는 스페인 대표팀이 그때 없어요. 경기 출전 없어요, 맞아. 그렇죠. 세월간이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브레가스 있고 뭐 그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고 또 감독 시작해서 또 둘도 감독의 스타트도 완전히 다르니까 이 둘이 걸어온 뭐
방향 같으셔도 방법은 좀 다를 수 있다 생각해서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내용을 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봤던 영상 중에 티포프폴이라고 좀 애슬레틱과 연기하는 유튜브 축구 유튜버인데 거기서 펩 가르디올라 아르테타를 딱 구분짓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펩 가르디올라 이디얼리스트인가? 이상주의자. 이렇게 하고 아르테타는 프로블렘 솔버, 즉 문제 해결자. 이렇게라고 표현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거 되게 아이디어가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요 아이디어대로 한번 밀어붙여서 왜 다른지 얘기해볼까 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펩이 아르테타에서 평가하길 아르테타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답안을 제시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펩 가르디올라는 길을 제시한 느낌이라면은 아르테타는 좀 그 길을 해석하고 어떻게 좀 가는데 좀 문제가 있으면 좀 풀어나간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그 아이디어가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행했던 속담 중에 대도무문, 큰 길엔 문이 없다고 펩은 그냥 쭉쭉쭉쭉 가는 거죠 앞으로.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무슨 장애물 있으면은 야 그거 치워버려 이런 느낌이 아니면은 내 길이 옳다면은 펩 아르테타는 아래 선수들에게 야 이거 좀 들어봐 이런 식으로 좀 케어주지 않았을까? 뭐 바위가 있어도 그냥 뚫고 가고. 펩은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면 워낙 또 살아온 게 다르고 펩 가르디올라는 엘리트였으니까 엘리트 선수는 이거 충족해야 되는데 아르테타는 그래도요 좀 같이 좀 으쌰으쌰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대강적으로 생각했고 요거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었어요. 그리고 이따 언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르테타는 지난 시즌에 문제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아스날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조금 늦긴 했지만 계속해서 내면서 팀을 수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발전한다는 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르테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해결 못하느냐라는 불만을 들을지언정 그래도 좀 시간이 걸려도 해결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그래서 먼저 펩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펩 가르디올라가 어떻게 그럼 이상주의자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펩 가르디올라가 감독이 되면서 겪었던 과정 보면은 이 사람은 에고가 완전 충만. 자기 말이 무조건 맞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누군가의 코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은퇴하고 감독 B팀 감독 그렇죠. 그렇게 1년 갔죠. 하고. 바르셀로나. 그러네. 크루이프 때 선수였지. 그리고 크루이프 시절에도 주장을 역임을 했었고 그리고 거의 코치와 동등할 정도로 진짜 모든 그런 빌드업이나 팀의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수 시절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군가를 보좌하는 역할을 크게 해본 적 없죠. 주장은 코치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하지만 주장은 선수들 중에 탑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누군가를 보좌하는 건 아니죠. 선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감독의 의견을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누군가의 코치를 해본 적도 없고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바르셀로나 B팀 겪은 뒤로는 바르셀로나 A팀, 미넨, 맨시티 겪었어요. 첫 시즌부터 근데 완전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첫 시즌 트래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감독 데뷔한 사람이. 아니 근데 참 신기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바르셀로나를 이렇게 트래블 뭐 선수가 좋았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잖아요. 사실 그때는. 근데 어떻게 트래블을 했지? 트래블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딱 그 트래블에서 느꼈죠. 내 말 무조건 맞다. 내 전술에 틀림은 없었다. 내가 선수 싸우면서 했던 내가 생각하는 전술로는 틀리지 않다. 맞았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냥 트래블을 한 것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는 게 그런 생각이 무조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그렇죠. 그 과정에서 선수 영입이나 선수 관리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펩은 항상 소유했어요. 그렇죠. 질라탄의 예시로 봐도 질라탄이 그렇게 스타 선수고 뭐 많은 돈을 받고 왔지만 펩이랑 마찰이 있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자기를 케어할 때 절대적인 그러니까 삶이 자기가 걸어온 과정이 정해진다면서 이 과정에서 가르디올라는 다른 사람 밑에서 코치 활동을 겪지 않았고 그리고 이 전술 철학이 틀린 적도 거의 없고 그리고 선수도 내 마음대로 끼었다 갔다 있기 때문에 가르디올라라는 사람은 뭐 현실보다는 이상과 꿈을 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의 도달을 엄청 많이 하기도 했죠. 너무 빨리 했죠 사실. 저는 너무 빨리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에 맞추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자기 아이디어로 끼워 맞추는 사람이 됐죠. 이런 사람이 이상주의자 아니고 오히려 현실주의자. 현실을 막 걱정하고 막 누구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 실용주의자 막 펩 가르디올라가 이런데 실용주의자야.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모든 사람들이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펩 가르디올라가 했던 축구를 어쨌든 대부분 따라하고 있잖아요. 이상무하고 후방 빌드업하고 골키퍼도 빅클럽 중에서 발밑 안 좋으면 왜 발밑 안 좋지? 찝찝한데. 솔직히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토트넘도 유리스 가지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맨유도 대야가 맨날
그러니까 잘 막지만 아쉬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발밑. 이거 누가 발밑 신경 써요? 원래 네. 그전 아무도 신경 안 썼던 건데. 그렇죠. 맞죠. 뭐 옛날에 뭐 피터 슈마이켈이나 아니면 뭐 올리버 칸 이런 사람들한테 뭐 발밑 얘기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고 모두가 나를 따라오고 현실도 나를 따라오고 내 라이벌들도 나를 따라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반면 또 아르테타는 진짜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았죠. 선수로서는 완전 아까 말했듯이 자갈발길을 건너서 간신히 차근차근 끌어올랐던 사람이었죠. 거기다 또 감독도 사실 아스날 오기 전에 감독 생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그렇죠. 아스날이 첫 번째 감독 생활이죠. 아스날이. 유일한 코칭 경험은 맨시티란 펩 가르디올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태양 밑에서 한 그 조력자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도적인 감독 해본 적 없이 항상 펩이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전술 철학 이상을 어떻게든 현실에 끌어맞추기 위한 아이디어, 문제점 같은 거를 그러니까 펩 가르디올라가 앞만 보고 달려갈 때 그 바닥을 닦아주는 사람이 항상 아르테타였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르테타는 그 경험을 해왔던 거죠,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시티에서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는 수석 코치는 아니었고 그냥 코치였고 이제 18년도 19년도부터 수석 코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옆에서 보자 한 거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르테타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확고한 이럴 때 펩으로부터 완전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아스날 딱 와서는 이제 벵거였고 에메리였고 산레이 미실타트 수많은 사람들이 영입해온 수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늘부러져 있는 거를 네가 내 전수처럼 믿고 따라가면 걔들이 야 네가 뭔데 나는 벵거한테 이 말 듣고 왔어 난 에메리가 저 얘기하던데 아니야 살레이 이 얘기 듣고 왔어 이런데 이거를 듣고 나 따라하면 그 말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목소리도 약하고 뿐더러 말을 듣지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실 뭐 에메리가 뭐 아스날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벵거하고 에메리가 아르테타보다 그 당시에는 더 뛰어났다는 감독일 수밖에 없죠. 뭐 사실 이건 뭐 비교 대상도 안 되죠. 지금도 에메리가 아르테타보다 위라고 네. 위죠, 확실히. 에메리는 유로파 우승이 세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르테타는 자신만의 확고한 전술적 신념을 가지기보다는 좀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바로 닥치는 문제점을 바로 해결해야 하는 좀 솔루션 해결형 인간이 되지 않나. 이상을 쫓기보다는 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펩 가르디올라 시절 사내도 내가 좀 축구적으로 배운 거는 펩보다는 아르테타다. 왜냐면 아르테타에게 좀 더 질문부가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장장 뭐 안 풀렸을 때 펩 가르디올라면 펩 가르디올라는 너무 정로만 얘기해줄 것 같은. 그러니까 너 축구 이렇게 맞아. 너 이거 틀렸어 이랬는데 아르테타는 좀 다독이면서 펩 형님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뭐 해결책을 진짜 제시해줬을 것 같고 펩은 이렇게 해야 돼를 계속 말해줬을 것 같아요. 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지 사내는. 사내도 머리로는 펩 말이 맞는데 조금 힘든데 가끔씩은 돌아가는 방향 없을까 그러면 이제 테타가 좀 그 주변에 조금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털링도 되게 아르테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뭐 제수스도 네. 제수스 유명하잖아요. 자기는 아르테타한테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둘의 좀 이 이상주의자 그 문제 해결자 요 차이가 이 둘을 조금 차이를 완전 다르게 만들었다. 감독으로서 코칭으로서 가장 다르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이게 좀 가장 많이 드러났던 장면 중 하나가 테타가 펩 가르디올라에게 축구 강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딱 유명하죠. 아니 사실 펩은 옆에 있는 사람들 말해놓고 옆에 사람 듣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스타일이야. 근데 또 아르테타는 신기하게 여기서 막 자기가 가르쳐주고 있어. 그래서 아마 펩 가르디올라 입장에서는 편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펩 가르디올라 생각할 거는 되게 감독으로서는 선수들 마음도 예를 들어 마인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전체 경기 중요도 온갖 것들을 따져서 경기를 볼 텐데 이 펩 가르디올라가 놓친 굉장히 어쩌면 미시적 한두 가지 포인트를 테타가 잡고 지금 이거 우리 좀 요 부분은 좀 문제다.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해주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테타가 펩 상대로 축구 강의 좀 이런 식으로 보이는 모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펩 가르디올라는 감독으로서 결정을 항상 결정만 했던 사람이면은 테타는 보고와 설득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둘을 완전히 갈라버리고 현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하고 찾아봤는데 맨시티 지금 수석 코치도 좀 찾아봤어요. 이게 로돌포 보레. 이 사람은 바르셀로나에서부터 완전 U11세, 62세, 63세, 16세, 18세까지 그리고 지금 맨체스터 시티에도 16년도부터 펩이랑 같이 하면서 22년도까지 코치하고 그 다음에 수석 코치로
이 감독이 왔는데 좀 펩은 제가 보니까 완전 바르셀로나 출신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해요. 스토코치로. 아무래도 자신의 전술 철학을 이게 부족한 점을 채우길 원하는 거지. 펩은 다른 사람이 와서 펩 너 축구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원하진 않지 않을까요? 근데 가끔씩 왜 그럴까요? 그 챔스 가면. 난 왜 참 이상하네 이 사람도. 이것도 에고가 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그건 뭐 수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 아 이거 참. 겹쳐서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제 생각에는 펩은 아까 말했듯이 항상 결정만 했던 사람이고 테타는 보고와 설득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 이제 감독이 됐기 때문에 이 둘이 같지만 또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의 감독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펩은 이렇게 정론 딱 진짜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고 그래서 딱 이상주의자가 됐고 근데 반면에 이제 아르테타는 수도코치도 시작을 했고 어쨌든 펩 밑에서 펩이 약간 신경 못 쓰는 걸 좀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감독으로 왔을 때 아르테타가 펩의 후계자다. 펩 같은 축구를 아스날에도 구현해 줄 거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딱 왔지만 사실 하는 행동은 펩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축구적인 이상점은 비슷하지만 아스날 팬들은 느낄 거예요. 첫 시즌 두 번째 시즌만 하더라도 굉장히 테타가 펩과 같은 축구를 할 거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압박 많이 하고 빌드 많이 하겠는데 실제로 보여주면 굉장히 이른바 실용주의 축구였죠. 왜냐면 하나부님도 칼로마 그때 쓰면서 되게 실용주의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테타 항상 관련해서. 그렇죠. 일단은 첫 골을 넣으면은 조금은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최근이든 전이든 아르테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시즌 때도 굉장히 압박 강도 높여서 세게 할 것 같다 하다가도 애들이 안 된다. 에밀리 밑에서 축구 지 생각에는 잘못 배웠다. 아니면 뭐가 꼬인 게 문제점이 있어서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때도 굉장히 라인을 내리고 수비 역습 축구를 계속 구사해가지고 그때 FA컵 우승할 때도 역습 축구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완전히 역습이었죠. 오바메양 바라보면 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테타는 좀 아마 펩이 왔으면 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는 빌드업 압박 축구 될 때까지 꽂아 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왜 못해? 너 이런 식으로 하고 갈아끌려고 했겠지만 테타는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맨시티 첫 시즌 때 펩도 고생 많이 했지만 어쨌든 축구 처음부터 기존은 계속 자신이 하던 축구 그대로였고 빌드업 축구였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 사람들 했던 말이 티키타카 빌드업 축구 EPL에서 안 먹혀 이런 말들 나왔으니까요. 근데 결국 성공했던 거. 그리고 지난 시즌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4-3-3을 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경우의 수를 거쳐서 결국에는 4-3-3을 사용을 하는 아르테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결국에 미래에는 아스날도 어느 정도에 보면 지금 계속 발전해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뭐 이제 완전 아르테타가 처음에 팀을 맡았을 때보다 그러면 둘의 축구는 어느 정도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비슷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딱 펩의 한 70% 80% 정도까지는 아르테타 아스날 축구를 갈 거니까 이게 완전 100% 쫓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타 생각에는 맨시티 축구는 펩 가르디올라 축구는 펩 가르디올라랑 그 멤버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스날이나 맨시티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철저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은 아스날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안 그럴지도 모른다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이거는 가정이지만 아르테타가 맨시티로 간다면? 나 그 질문 하려 했는데. 그럼 펩이랑 똑같이 하겠죠. 네. 왜냐면 아르테타의 실용주의, 그러니까 저는 아르테타가 왜 펩과 같은 축구를 하냐면은 아르테타가 배워온 게 그 축구, 이 축구가 맞다고 생각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용주의는 이게 맞는 거예요. 현대 축구 메타에는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테고 맨시티에 가면은 펩 가르디올라 했던 걸 그대로 하겠죠. 과거에 했던 성공 공식 그대로. 근데 펩 가르디올라가 계속 맞는다면 펩 가르디올라는 근데 계속 다음 축구 다른 스텝을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80 계속 그 간격은 안 좁혀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맨시티 가서는 똑같이 맨시티처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아르테타랑 펩이랑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펩은 좀 더 이끌어가는 스타일이고 좀 아르테타는 뒤를 좀 챙기는 스타일인데 그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약간 리더의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있다면 어떤 걸 좀 더 선호하는지 리더의 약간 형태로? 저는 아르테타요. 저는 제 생활 패턴도 좀 아르테타랑 생활 패턴이 아르테타랑 가깝다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말하면 축구 많이 보시나요? 미켈 헬루테타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도 뭔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보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방향이 맞아 하고 에고대로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제 스스로 보니까 펩은 뛰어났잖아요. 저는 그렇게 뛰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조금씩 고쳐나가서 이렇게 수정하는 아르테타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사실 펩 같은 사람은 쉽지가 않을 텐데. 진짜 완전 난 놈이죠. 펩은 쉽지가 않아요. 그 서울대 가면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난 틀리지 않았다. 내가 맞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엘리트들의 사고 방식인 거죠. 그 세계 그 리더하는 축구 선수 리더하는 엘리트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펩 가르디올라라는 사람이 현재 축구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맞고 내가 옳고 항상 새로운 방식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 근데 이 사람 참 맨날 정답만 찾긴 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약간 펩처럼 에고가 강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축구 전술 트렌드 이런 걸 발전시켜 나가긴 했어요. 뭐 옛날에 뭐 옛날로 가도 크루이프라든지 아니면은 아리고사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펩처럼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아르테타처럼 뭔가 챙기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비엘사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 막말로 이게 공격 전술도 그렇지 수비 전술도 시메오네나 무리뉴나 아무리 누가 노잼 축구라고 하든 지금 축구든 난 이게 맞아. 이렇게 우승했어. 그리고 이걸 내가 아무도 안 할 때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사실 성과를 내는 감독들이잖아. 니들이 먼저 수비 축구 하던가. 이런 식의 좀 강자 두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비 축구 쪽에서도 또 오히려 시메오네 같은 사람들이 펩과 같은 스타일일 수도 있죠. 우리가 시메오네를 수비 축구 한다고 해서 굉장히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시메오네야말로 펩이랑 완전 같은. 승리를 위한 이상주의인 거죠. 그렇죠. 거울로 그린 듯한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그 이상이 다를 뿐이죠. 아니 저는 이 시메오네 얘기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얘기만 하고 끝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시메오네 어제 뭐 때문에 시메오네가 뭐 잠깐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근데 저번 챔스인가 시메오네하고 맨시티 경기 그쵸. 8강전 때 180분 중에 135분을 수비를 하는 거야 시메오네가. 어제 그게 갑자기 그냥 막 떠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2차전 후반전에 갑자기 공격을 다 때려박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걸 보고 펩이 되게 당황을 해가지고 뭐 그 경기 아마 뒤집힐 뻔했어요. 제 기억에 맞으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시메오네도 어찌 보면 에고가 굉장히 센 사람이고 대부분 한 핵을 그은 사람, 어차피 한 핵 그은 사람이잖아. 시메오네도 한 핵을 그은 사람들은 대부분 좀 에고가 좀 센 사람들이 많네요. 그 좌익 축구, 우익 축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책이 있죠. 그러니까 좌쪽이 이제 이상향을 찾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은 두 난 사람들 이런 천재들 모두 승리를 위해서든 축구를 위해서든 어떤 확실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확실한 노선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능력이 대단하지 않을까. 이거 싶습니다. 오늘 좀 얘기해 보니까 좌익 축구, 우익 축구를 우익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좀 좌익 축구에 있는 사람들이 감독들이 좀 대부분 조금 우리가 흔히들 아는 감독들인 것 같아요. 뭐 지금은 트렌드가 그렇긴 하죠. 트렌드가 좀 더 주도를 하는 쪽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데 근데 또 이게 트렌드는 돌고 도는 거니까 어느 순간이 되다 보면 또 무리뉴 같은 감독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감독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좀 재밌는 글을 봤는데 오히려 요새 현대 시대에 수비 축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외골수 이상향을 하는 사람들이다. 왜냐면 지금은 다 빌드업 축구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르테타도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맞는 축구라 살 수도 있어요. 투엘도 막 엄청 이 전술적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맞는 거니까. 투엘은 진짜 별거 다 해. 뭐 역습 뭐 꼭 뭐 점유율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냥 뭐든 다 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저보다는 투헬이 우리가 아는 우익 축구,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우익 축구의 가장 선봉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술적 신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은 가장 맞고 실용적인 거야. 이 경기에서는 이 빌드업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있고 완전 번니 같은 축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완전 90년대나 80, 나 축구 이거야. 잉글랜드 축구는 이거지. 쌍남자 이거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상을 쫓는 이상주의자들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새 좀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알레그리 같이. 무리뉴는 이제 스타일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리뉴 같은 감독, 그다음에 시메오네 같은 감독, 알레그리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사실 트렌드는 좀 더 가르디올라의 스타일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 축구는. 그렇죠. 막 예를 들어서 음악을 예로 들더라도 막 락이나 메탈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전혀 그렇다고 아니죠. 해서 이 사람들이 음악을 못한다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또 스포츠는 이게 둘이 맞붙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결과가 네.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이기는 쪽이 결국 주도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아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명곡들이 흔히 차트에서 뭐 엄청난 명곡은 1, 2등을 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요즘 1, 2등 하는 차트에 있는 곡들은 대부분
상업적인 음악들이 많다고 네. 하잖아요. 네.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박스오피스 1위 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쵸. 그게 명작이 명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명작이 어벤져스가 네.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락커들도 그 당시에는 그게 인기 있어서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막 락커가 막 그 사람들이 막 세계 월드뮤직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가장 인기 있었던 음악을 해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트렌드 뒤쳐지니까 아 난 이거 내 철학이야. 이렇게 신념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니 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다 겪어볼 만한 쇼미더머니의 음악을 보면 옛날에는 다 랩들을 하는 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랩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뭐 라임을 잘 타고 이러는 거를 되게 선호했던 것 같은데 요즘 쇼미더머니를 보면 뭐 좀 싱잉송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싱잉 랩들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요즘 또 유행하는 것 같고 근데 막 그런 게 흐름이 또 힙합도 조금 한물 같다는 표현은 좀 그러지만 이제는 또 세대가 한 번씩 도니까 처음에 싱잉 했던 사람들은 그게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완전 난 이게 맞아 이게 했는데 지금은 싱잉 랩이 오히려 트렌드고 그건 빡센 랩하면 야 이게 힙합이지 좀 그게 오히려 이상주의자가 돼버린 좀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축구도 좀 그런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페베랑 아르테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두 스타일의 감독이 있어야 될 때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짜 맨시티 같은 탑 팀에는 그다음에 돈이 많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팀에는 펩 같은 사람이 더 어울리고 왜냐면 맞아요. 해결할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해결 돈으로 하면 되지. 선수 영입해서 하면 되지. 뭐 사람 새로 쓰면 되지. 근데 뭐 예를 들어 아스날 같이 그보다 조금 뒤쳐져 있는 클럽에는 어쨌든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고 돈도 맨시티만큼 펑펑 쓸 수는 없고 사람도 맨시티만큼 선수들한테도 뭐 그냥 맨시티 와 해서 오는 것처럼 아스날은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도 저 챔스도 못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은 팀에는 아르테타가는 조금 프로브람 솔버 이런 형이 맞는 것 같고 맨시티 같은 큰 팀에는 좀 리더 펩처럼 밀고 나간 스타일이 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찌 보면 전술적 차이보다는 성향의 차이가 네. 더 크네요. 전술적으로는 같다고 봐야죠 둘이. 그렇죠 뭐. 그래서 아르테타랑 펩이랑 같이 지낸 기간도 길고 그리고 아르테타 자체가 펩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아스날, 맨시티라는 또 이제 큰 클럽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뭐 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뭐 전술들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이야기 뭐 아니면 그냥 특정 경기를 분석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MBTI 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MBTI 분석? 오늘 정도면 네. 전술 노트로 올라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축구 전술에 관해서 큰 틀에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 다뤄볼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